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주경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주경 스님은 오심 스님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불교 노인복지를 개척한 각현 스님의 80주년 탄신제에 맞춰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연꽃마을에 부도비가 세워졌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 지원 예산에 56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해마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찰이 늘어나면서 4년 뒤에는 8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2일부터 경북 칠곡 토양암에서 도자기장인 설봉스님의 생활 도자기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장작가마 문열기 체험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18대 후반기 중앙종회가 주경 스님 의장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다시 중앙종회를 이끌게 된 주경 스님은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하는 게 중앙종회의 역할이란 취임 일성으로 관행과 행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의장 선출이 이뤄지는 등 종회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32회 정기회의를 열고 18대 중앙종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주경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20년 만에 투표로 진행된 이번 의장 선출은 중앙종회 내 변화가 감지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앞서 중앙종회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이 총회를 열고 주경 스님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했지만 재정 스님과 오심 스님이 추천돼 후보가 3명이 되면서 투표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한 10분간 휴해서 좀 정해서 좀 조정을 해서 의장 선출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시행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갈 것을 동의드립니다. 주경 스님은 오심 스님과의 경선에서 80표 가운데 49표를 받아 31표를 받은 오심 스님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해 주신 스님들께도 스님들의 뜻을 갖다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하반기 종회를 끌어나가는데 크게 참고하고 마음에 두겠습니다. 격렬한 토론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종단 발전과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출에서도 태요 스님, 성로 스님, 경암 스님 등 3명이 추천돼 이 가운데 2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성로 스님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투표 없이 의원 선수에 따라 태요 스님이 수석, 경암 스님이 차석 부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종회는 제안 스님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총무분과위원장의 시무 스님을 비롯해 교육분과위원장의 도성 스님, 포교분과위원장의 가섭 스님, 사회분과위원장의 해인사 진각 스님, 재정분과위원장의 태진 스님, 호법분과위원장의 삼조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의 통도사 진각 스님, 문화분과위원장의 정운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어 일화 스님을 위원장으로 인사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인사 방장으로 대원 대종사를 추대하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원구성을 끝낸 중앙종회는 오는 19일까지 종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 조직 개편과 선명상 활성화, 대규모 불사 등이 추진되는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종회는 교육법과 포교법 개정을 통하여 내년 4월로 다가온 조직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삼보 정제가 여법하게 쓰이고 보다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종단의 굵직한 변화를 이끌었던 18대 중앙종회는 후반기에 접어들며 발전적 견제를 위한 분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도자기장인의 길을 걸어온 설봉 스님의 생활도자기 작품 전시가 칠곡 흑내음 도예마을 토향암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기간 중 그제는 장작가마 문열기 체험이 열렸는데 첫날 전통가마에 장작을 던져넣는 장작 불떼기 체험 이후
구워진 도자기를 꺼내 작품으로 가치 있는 것만 남기는 과정을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설봉 스님은 관람객들이 도자기를 깨지 말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폐 도자기를 처리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치 있는 것만 남겨야 한다는 도의 수행 정신을 전했습니다. 생활 도자기일수록 완벽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 도자기를 하는 건 사람과 가장 친숙하게 쓰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일들, 그릇들이거든요. 그런 길수록 완벽한 게 남아 있어야지 수만 점을 깼을 거예요. 설봉 스님의 생활 도자기 전시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불교계의 수건이었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데요. 감면된 관람료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내년에는 지원 사찰이 1개 늘어났고 예산안에는 568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액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에는 8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지난해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후대 온전히 계승되어 민족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尽力하겠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찰 64곳에 지원된 비용은 모두 554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내년 예산에 전남 곡성 도림사를 추가하고 관람객 증가율을 반영해 올해보다 14억여 원 증가한 568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급증한 관람객에 따른 관리비가 늘어나면서 관람 환경 개선비도 1억여 원 늘어난 46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으로 사찰을 찾는 관람객이 30%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관광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1,27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대상 사찰의 92%가 비수도권에 약 60%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람료 감면 지원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원액은 2028년에 866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지원을 잘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전통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할 수 있을까? 관광 산업화로 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는 물론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 확산하는 데도 힘써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옥천암 33 관음성지 순례단이 열한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염원하며 다란이 기도 정진에 동참했습니다. 주지 원경 스님과 250여 명의 순례단은 지난 3일 경주 남산을 찾아 열한곡 마일부처님을 친견하고 독송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1000년 이상 넘어진 채로 땅을 보고 계시는 마일부처님을 바로 모셔서 우리 불교의 미래가 더욱 희망차고 바르게 존중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불사의 원만회양을 발언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한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조계종단의 핵심 종책 사업입니다. 앞서 원경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108사찰 순례를 이끌었고 현재는 매달 첫째 일요일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선정한 33 관음순례 기도처를 순례하며 신묘장구 대다란이 33독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불교 노인복지를 개척한 각현 스님의 80주년 탄신제에 맞춰 스님의 원력이 서린 연꽃마을에 부도비가 조성됐습니다. 중마고우이자 평생 도반인 은혜사조실 법타 스님은 각현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절절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승 구호에 맞춰 덕산당 각현대종사의 행장을 새긴 부도비가 스님의 원력이 서린 연꽃마을에서 제막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마침내 남김없이
불교가 꿈꾸는 이상 정토에서 생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문은 중마고 법타 스님이 절절한 그리움으로 새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각현 스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셋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군부 독재에 반대해서 데모도 열심히 했고, 최상위반에서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보낸 두 스님. 일찌감치 출가에 뜻을 두었던 법타 스님에 이어 각현 스님이 출가를 하면서 중마고우는 평생 도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6시에 나누던 통화, 이뤄지지 못한 약속의 충격은 어제처럼 생생해 보였습니다. 6시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8시에서 9시 사이인가 스님 시봉이 전화가 왔어. 입적하셨다고. 그때 하늘이 노랬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글을 내놓으니까 말문이 막히고 세상이 둘러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음으로 불교복지의 새 장을 연 각현 스님. 25년 동안 매진에서 꽃피운 연꽃마을을 뒤로하고 2014년 12월 25일 새벽 스님은 원적에 들었습니다. 부더비 제막이 앞서 한신 달해제를 시작으로 연꽃마을 사옥 현판식과 머릿돌 제막식까지 연꽃마을과 국제 연꽃마을이 함께한 2024년 후원의 날, 각현 스님처럼 베풀고 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자비롭게 항상 웃으시면서 고연보살의 실천행을 몸소 보여주신 덕산당 각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베풀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다짐하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효의 사회와 각현 스님이 남긴 화두는 중마고우가 쓴 비문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 천진암 불자들이 번명 같은 삶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2일 천진암 금강계단에서 열린 제2회 수계살림 법회는 전계대 화상의 해능스님과 갈마 아사리의 대경스님, 교수 아사리의 정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관정과 연비의식 등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부터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수계증을 받으며 앞으로 법명을 목숨같이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로 계기를 해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생명도 잘 온전히 보존하고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주 천진암은 지난 2018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수계법회에서 천불자 82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지난 3일 제15회 한국-베트남 불법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베트남 전수원 주지 틱티엔 투원 스님 등 베트남 스님 27명과 명장사 김재선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사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회는 3일 출가 체험을 받은 베트남 신도 30명의 발언문 낭독과 우호증진 선물 교환,
베트남 이주민을 위한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가 산문을 연 지 1604주년을 맞아 계산대제와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창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계룡산 갑사는 최근 대웅전 앞마당에서 갑사 신도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건 1604주년 계산대제를 열고 이윤의식과 계산대제 법요식, 순국 무명의승과 양민영가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국민들이 삶은 양곡화로 치닫고 의료 문제와 노사 갈등, 경제의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정진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법요식에 앞서 부도전 달해제와 사천왕문 실현, 괴불 헌공 등의 식전 행사로 도량을 장엄하며 계산대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혜란 무엇인지, 지혜는 타고나는 것인지 배워지는 것인지를 주제로 한 19번째 밝은 사람들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관련 학술연찬회는 오는 1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연찬회는 불교와 인접학문의 전문가들이 1년여간 참여한 논문을 엮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23회를 맞아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지혜의 힘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약사 열애도량인 전남 구례 사성암이 최근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갑진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국태민안과 지역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사성암에 지금 뒤에 계시는 산신 보이시죠? 이 산신님이 지금 도성굴 앞에 모셔진 산왕전 산신님이세요. 산신대제에 이어 열린 축하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인간문화재, 이난초 명창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천주교 작은형제회 수도사들이 부산 마하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가졌습니다. 수도사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마하사에 머물며 사찰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또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심과 또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평화와 화합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세상에 또 큰 빛과 또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불자들과 또 천주교 신자분들께서도 이에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은 예불에도 직접 참석하고 범어사와 해광사, 기장 향교회를 둘러보는 등 각 종교들을 두루 탐방한 데 이어 마지막 날에는 마하사 대웅전에서 미사곡에 맞추어 승무를 선보여 신도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북 유형문화재 제270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본을 소장하고 있는 전주 금선암이 효문화 계승을 위해 제4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전주 완산 채련공원에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인근 지역 어르신과 주민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선암 신도들은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간식 등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배아현 등 유명 가수를 초청해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금선 자비공덕회는 효부, 효녀, 효자 3명을 선정해 각각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전수지의 나눔 프로젝트 전주 함께라면에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대표적 재가단체인 진주불교회관이 개관 3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포교에 나섰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원령 스님과 보각 스님, 순원 스님, 희묵 스님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진주불교회관은 지역 불교를 이끌어갈 중정층의 신심 있는 불자 양성과 산보를 애호하며 오현 행운을 실천하는 단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주불교회관은 희묵 스님과 이동근 신태영 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인재불사 장학금과 함께 성불사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외에서 되찾은 우리 문화유산과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앞으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시 음북면 HB페이퍼 주식회사에서 환수 문화유산 기념박물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회복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수 문화유산 기념박물관은 HB페이퍼 주식회사 건물 4층에 전시실과 도서실, 디지털 상영관, 청소년 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수장고와 보존 창작실, 그리고 야외 전시장도 조성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했던 야생 반달가슴곰이 정부의 보건사업에 힘입어 지리산 일대에 80마리 넘게 서식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전남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과 화엄사 일대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현장 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소 존속 개체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개체대로 군침으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이 악화되진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식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천년고찰 화엄사를 찾아 화엄 석경관장 우견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사찰의 아름다운 경관과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